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요. 예, 작년 실적 2.7%만 놓고 본다면 OECD의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그렇게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받은 경제 성적표가 매번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고 좀 강한 톤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야당이니까 그런데요. 네. 경제 포기 안 한 정권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 안 한 정권도 뭐 경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지표는 좋아진 것도 있고 일부 지표는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올리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고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 면도 있고 일자리가 안정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의 저 대응 태도는 되게 안정감 있고 자성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태도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고 효과가 발휘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경포대 시즌 1은 이게 원래 손학규 대표 브랜드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경기도지사였다가 너무 그때 제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게 한나라당이었는지 넘어온 이유인지 잘 한나라당 모르겠는데 소속이실 때 때였을까요?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그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그게 좀 불확실하긴 노무현 정부 한데 때. 예,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포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 당시 이제 두 분 사이에서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따리 장사라고 또 손학규 대표를 비난한 예. 것으로 보아 시기는 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린 것도 있는데 그 에너지 쿠데타라는 식으로 원전 장기적 원전 폐기 정책을 몰아붙이는 부분은 최근에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었다. 예. 예, 등등을 따져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럼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나올 법한 얘기죠.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는 그 이미 나왔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나왔었나요? 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에서 가장 잘한 건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같이 이게 타협에 의한 새로운 알겠습니다. 방향은 전국적으로 좀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야당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할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정부하고 공방이 있었죠. 네. 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이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식의 네. 그 맹공을 이제 퍼부었는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는 것만은 네. 그 인정을 하시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정부 질문 있을 때 우리 이낙연 총리의 저 노련하고 그 연륜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야당 의원님들의 그 예봉 이런 게 좀 꺾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예. 우리 이낙연 총리의 저 답변 태도를 네. 그 본받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왜 홍남기 부총리처럼 경제정책 잘한 거 하나만 들어봐라 이랬는데 너무 잘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러면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게 돼서 네. 본인한테도 별로 도움이 예. 안 된다고 보고요. 대신 이낙연 총리는 반박을 할 때도 굉장히 나직한 톤으로
조목조목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세게 공격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원성이 분명히 올라가려면 있을 양쪽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올라가지는 못하죠. 공격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 그 거시 경제 지표를 이야기를 하셔요.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외환 보유액은 사상 최고다. 그리고 성장률도 OECD 중 1위가 될 예. 것이라는 OECD 자체 전망도 있다. 먼저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97년에 외환 위기 왔을 때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거시 지표만 믿고 좀 그 느슨하게 안이하게 대처했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시 경제 지표에 너무 네. 매달리지 말고 실제 예. 체감하는 지수에 조금 예. 더 신경을 알겠습니다. 그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고 분야는 이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죠. 노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문제가 또 쟁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미세먼지가 지금 여야 막론하고 네. 가장 큰 현안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올 것 같고요. 또 뭐 요즘에 시끄러운 언론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버닝썬 문제, 수사 관련해서도 네. 분명히 이게 나오겠죠. 사회 분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탈원전 정책도 이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고 미세먼지 원인이 바로 탈원전 때문이 아니냐 네. 이렇게 아마 그런 것도 얘기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마도 그 이낙연 총리가 또 어떤 답변을 할지 예. 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 답변 태도를 보면 어제까지 쭉 보면 뭐 워낙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 상당히 솔직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낙연 총리는. 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격하면 보통 이제 현 정부 사람들은 아니다 효과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네. 먼저부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좀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죄송하다 얘기하고 네. 그 다음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또 효과를 보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어떤 답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